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저희 민권센터가 펼치고 있는 이민자 권익운동 가운데 두 가지 최근에 펼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 이민 수수료를 지금 이민 서비스국에서 또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펼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는 14일에 저희들이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로 올라가서 이민자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라, 법률 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라는 요구를 하는 이제 활동을 펼칠 텐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를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민 서비스 수수료 향상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민권센터가 반대 이제 편지 보내기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 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민권센터의 고유 주요 활동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앞에는 한 가지의 연방 이슈와 또 한 가지의 주정부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이민 수수료 인상 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실 이민 수수료는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명분은 이제 이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현재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그런 이민 서비스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명분인데 문제는 이제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민 수수료를 미 이민업무국 USCIS에서는 대폭 올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가령 시민권 신청 같은 경우는 현행 $640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USCIS의 인상안에 따르면 $760로 $100 이상 이렇게 오르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이민 차원 같은 경우에는 $535에서 $710.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 이제 영주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영주권 신청하실 때 현행 $1,140인데 $1,540로 대폭 오르겠다는 그런 보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H1 비자 같은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민 행정과 관련된 서비스 피를 전반적으로 모두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 현재 USCIS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한 명 신청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한다든지 가족이 같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액수가 이제 2배, 3배, 몇천 달러 지금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항상 이 이민국에는 지금도 거의 뭐 800만 건 이상의 그런 이민 적체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 책임을 사실 이제 이 수수료를 내는 신청자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가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민 서비스 신청비를 올려서 이민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발상이긴 한데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이민 신청비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 서비스는 적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이민 업무국, 과거에 우리가 이민국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현재는 USCIS로 변경된 이민 서비스국은 9.11 사태 이후로 새로 생긴 국토안보부 DH 산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예산도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이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USCIS 예산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의 증액된 예산들이 이민 단속하는 이민 단속국 IC 같은 그런 단속 중심의 행정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연방 정부가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면은 일단은 국토안보부 예산 위반 과정에서부터 미 이민 업무국에 의미 있는 액수의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대 운동에 동참하시려면요, 저희들이 지금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 718-460-5600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3월 6일까지 이민 서비스국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민 서비스국이 주로 이런 새로운 방침을 밝혔을 때 그거를 막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민 서비스국이 앞으로 정책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4일에 또 민권센터가 뉴욕 주회가 있는 올바니로 버스를 타고 또 우르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매년 이맘때 사실은 조용한 행정도시죠. 조그마한 행정도시인 그 뉴욕주도 올바니가 그 주청사를 중심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뉴욕주 회계연도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맘때 2월달, 3월달에 뉴욕주 의회와 뉴욕 주지사 사무실이 다음 회계연도에 쓸 뉴욕주 살림 규모를 정하는 그 예산 위반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년 2월달, 3월달에는 그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가령 그 교육 정책에 매진하는 단체들, 뭐 노조, 의료 관련 단체들, 또 저희들 같은 이민자 단체들이 그 알버니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산 위반이 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벌입니다. 저희 민권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저희들이 소속된 뉴욕 이민자 연맹 NIRC와 함께 매년 이맘때 사실 몇천 명 규모로 버스를 한 여러 대 동원해서 올라가서 알버니 그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조금 규모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여전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뉴욕시 일원에서 여러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버스와 벤차를 동원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매년 그 뉴욕주 예산 위반 과정에서 뉴욕 이민자 연맹과 민권센터 같은 가입단체들은 그 저희들이 집중하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논의해서 그 초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뭐 이민 학생 교육도 있겠고 뭐 이민자를 위한 의료 정책 확대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2월 14일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분야는 이민법률 서비스입니다. 뭐 주지하시다시피 그 뉴욕주는 그 이민자들이 많은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 서비스에 그 할당되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연방에서도 이민 서비스 수수료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이민 법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주정부에서 그 이민 법률 서비스에 그 예산을 확충해서 민권센터 같은 이민 법률 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단체들이 그 무료로 그 이민자들에게 그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뉴욕주 의회는 법안이 한 가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XX Representation Act, ACT, Act라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추방재판이나 추방과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방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의에 상정되어 있는 통과를 촉구하는 이 법안은 그런 그 추방 과정에 놓인 그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그 법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그 법률 대변 보장 법안 정도 되겠습니다. 이 레프리젠테이션 액트를 꼭 통과하도록 촉구할 방침이고, 그 밖에 영주권 카드 갱신이나 그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같은 일반 이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그 무료로 그 뉴욕 주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그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위반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2월 14일에 그 저희들이 알버니에 한번 올라가려면은 뭐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 민권센터 앞에서
저희 민권센터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장년 모임, 또 선생님들, 또 커뮤니티 주민들, 타단체 이민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집회도 하고 또 의원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주정부에서는 그 듣기로 앞으로 향후 3년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서비스에 한 300만 불 정도를 이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1년에 100만 불 정도씩. 사실 이제 그 세 발의 피죠, 사실은. 조정지역입니다. 예. 인산의 일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뉴욕 이민자연맹이나 저희 민권센터는 최소한 그 액수를 2024년 회계연도에만 한 5,500만 불 정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민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와 사회봉사 서비스에 또 한 1억 불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아침 6시에 모여야죠. 민권센터 네네. 앞에. 6시에 모여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올바니에서 또 한 서너 시쯤에 함께 버스를 타고 내려올 예정인데요. 하여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민권센터에 718-460-5609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그러면은 그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또 마지막으로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민자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방송 끝내는 걸로 하죠. 예. 네. 그 2022년, 23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 회계연도의 뉴욕주 1년 예산이 약 2,200억 달러였습니다. 뉴욕주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위반 과정에서 저희 이민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차원에서 우리 이민자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현안과 관련된 그런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민자 학생들이 그 ESL 클래스를 이제 많이 그 이수하고 있는데 그런 이민자 학생들에게 그 제공되는 그 ESL 클래스에 관한 예산이라든지요. 그리고 현재 뉴욕 주정부는 작년에 통과된 법안에 근거해서 만 64세 이상 장년들에게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공적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만 64세 이하는 아직도 그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다만 뉴욕시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어떤 공적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저희 민권센터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현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그런 노력을 기울일 그 방침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안타깝게도 이민개혁 법안의 그 통과가 계속 그 실현이 좌절되고 있지만 문제는 또한 그 연방 차원에서 그 현재 그 소립미비 청소년 추방위회 이 다카 정책이 그 법률 소송에 그 계류되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어떤 괴멸적인 그러한 그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계속 그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연방 차원에서 결국은 이 이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민 개혁과 관련된 그런 활동의 돌파구도 찾아야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지금 뉴욕시에 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온 수많은 난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민권센터에 라틴계 변호사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라틴계 변호사에게도 이 뉴욕으로 오신 난민분들이 난민 신청 법률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금 전화가 막 쏟아져서 이분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꼭 우리 한인이나 아시안뿐 아니라 이렇게 중남미에서 오신 난민분들, 그분들도 같은 이민자로서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저희 민권센터도 계속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면 더욱더 저희도 많은 난민들을 도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올해 저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민자를 위한 주정부, 뉴욕 주정부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민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제가 뉴욕 주정부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 시정부는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뉴욕시 차원에서 특히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이면서 또 복지 혜택에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그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또 의외로 빈곤선의 이하에 살고 있는 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시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복지 혜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이 또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